네,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 이후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공식화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내년 1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는 당 해체와 함께 대통령이 하야를 포함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야당은 탄핵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전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아무튼 지금 안종범 전 수석, 최은실 씨, 그다음에 차은택 씨,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주변 정리가 돼가고 그리고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언에 의하면은 대통령 일정 부분 지시가 있었다는 이런 진술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을 할 부분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최순실 씨가 주말쯤에 기소를 해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소 전에 대통령의 조서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주말에 이런 성난 촛불 민심을 보면서 이런 수사를 좀 빨리 앞당겨서 국민들의 의혹을 빨리 좀 풀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검찰에서 이러한 뉴스를 흘릴 때 사전에 청와대하고 조율한 흔적은 없는 걸 보면 이번에 검찰의 명예를 걸고 그래도 좀 수사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혹시 조율한 흔적이 없다라는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 청와대가 언제 나갈지도 아직 못 정했고 입장을 15일 정도에 준다는 걸 보면 지금 그냥 검찰의 그런 의견을 단순히 통보받은 거지 사전에 좀 날짜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교환은 없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차 교수님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소는 뭐 협의 및 조율을 해봐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 두 가지 부분만 놓고 보면 현직 대통령이 일단 처음이고요, 조사가. 어디서 조사를 할 것 같고 시기는 어느 정도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 검찰 수사는 사상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놓은 이야기는 아마 서면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그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지난 토요일 날 충분히 분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대면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청와대를 방문 조사할 것이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방문 조사를 해가지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방문 조사한다는 부분도 조금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 모 조간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하겠다. 이 이야기도 사실 또 대통령의 지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직접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서는 그 정치적 폭풍이 만만찮기 때문에 결국 타협점을 찾는다면 제3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이 지금 말하는 부분은 지금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15일은 좀 힘들다. 화요일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번 토요일이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1차 기소 공소장을 쓰는 날입니다. 그 공소장을 쓸 때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적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그 체포영장이 들어가고 난 뒤에 구속영장을 할 때 그때 혐의가 안종범 수석과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범의 그 혐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연결고리가 누구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공소장에 이 부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그전에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15일 날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19일 그 사이에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청와대가 15일 힘들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이 수사 선상에 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과의 조사 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라든지 아니면 3차 대국민 단합화 같은 걸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는 대국민 사과뿐만 아니라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한 전국의 해법 방안까지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결심이
아직 충분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예.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3차 대국민 사과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검찰에 출두를 해서 예. 조사를 받은 다음에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나오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들도 이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여러 제목 중에 제3자 뇌물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공범 규정 등등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제대로 빨리 갔다 와서 빨리 내는 게 좋은데 예. 아마도 검찰에 다녀온 다음에 내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상 아마 맞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네, 검찰 조사 일정이나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검찰이 일단 박 대통령의 신분을요, 조사 전이니까 참고인 신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조사에 따라서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참고인입니다만은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 특히 안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로 재단 관련 그런 대기업들 접촉한 이런 진술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 예. 또 정우성 전 비서관은 녹음 파일에서 어떤 업무를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이런 흔적을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예. 보면 이제 피의자로 바뀔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현직에 계신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예. 단지 이제 그런 신분상의 전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네. 네. 아까 우리 제3의 장소를 우리 차 교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제3의 장소라고 한다면 글쎄요. 일반 국민들께서도 워낙 이게 지금 헌정사상 초유일이다 보니까 제3의 장소라면 어디가 될까요? 혹시?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죠. 2008년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 고급 환정지식집에서 받아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조금 중립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지금 청와대도 국가기관이고 예. 검찰도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그 중립성을 띌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장소인지 특정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조금 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태호 교수께서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제가 만약 하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면 저는 검찰청사로 일부러 가겠어요. 아 직접 가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 상황을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성역 없이 검찰청사에 가서 조사받을 때는 평범한 하나의 백성이다, 국민이다 이런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예. 그런 이미지를 또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지난 2차 대국민 담화 때 만약에 이제 물론 수사 대상에 오르는데 거부감 없이 의지를 표하기도 했고 이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인데요. 이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이 생각하기에 연관성을 어떤 범죄에 대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거나 국민 여론에 비춰봤을 때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라면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담화에서 그랬고요. 특검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특검까지 가야죠. 제가 봤을 때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간에 예. 특검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이 그동안 너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것이 상당히 국민 기대치 이상으로 놓은다고 하더라도 아마 국민들은 조금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지금 여야가 지금 별도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건 아마 입법이 곧 조속히 추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건 뭐 특검이 지금 발동되는 순간에서는 아마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바로 그런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지금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사실 지난번 어제 그 촛불 집회에 대한 국민 민심을 확인하고 난 뒤에 전국 해법을 어떻게 내릴 줄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전국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조사하는 부분이 대통령의 그 권한이 살아있을 때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조사해야만 예. 자신들의 조직의 명운을 나름대로 지금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락된 국민의 신뢰도
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특검이 이제 뭐 상설 특검이건 별도 특검이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서상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조사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 추천받는 사람들이 현직 검사도 아니고 지금 현직 검사 31명이 지금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특검이 뭐 더 자세히 할 수 있는지 기술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 명분상 정치적인 합의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네. 수사 기법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결코 앞선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특검 무용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보기 전에 사실은 아까 그 제3차 대국민 담화가 검찰 조사 이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3차 담화를 만약에 고려한다면 거기 안에 어떤 초강수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강수를 들 것 같고 그 강수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지금 여당의 일부에서도 벌써 요구를 했지만 탈당과 이선 후퇴 그리고 거국 중립 내각과 예. 또 하나는 말 그대로 퇴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마 퇴진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고 결국 이선 후퇴인데 이선 후퇴라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지금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 것은 대통령이 퇴진, 즉 자진 하야나 탄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본인께서 지금 이선 후퇴나 거국 중립 내각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진짜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서 그것이 뭐 국민 여론이 반전한다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자진 하야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적당한 선에서 거국 중립 내각 정도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결국은 아마 야권을 비롯해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사실 이 지금 비박계가 비상시국 회의를 하면서 예.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탄핵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탄핵 국면으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 사실 그 지금 1차 공소장에 지금 예. 최순실 씨의 1차 공소장에 최순실 씨의 범죄 행위를 특정하면서 대통령과의 관계가 적시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헌법에 지금 대통령 위반 행위를 하면 형사소추는 못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절차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탄핵 전국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제3차 담화문을 발표한다면 두 가지 메시지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표를 준 지지층이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절대로 헌정 중단은 안 된다. 그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이자 책무예요. 헌법에 선서라고 취임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헌정 중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국회나 야권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최대한 권력 이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야권과의 대화를 전제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영수회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이제 전제된 다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법률적으로 헌법이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이 테두리를 벗어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 아까 이제 이야기했듯이 야권이나 심지어는 지금 저 여당 내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럼 이런저런 정치 구원이 이런 것보다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 절차를 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권이나 모두가 좀 떳떳하고 투명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에 없는 것을 대통령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차라리 이것이 진정한 길이라면 대한민국 법치가 허용하는 법에 탄핵 절차를 밟아서 제가 평가를 받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그런 법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금은 민심을 가라앉히고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예.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은 뭐 탄핵까지, 하야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주류는 즉각 사퇴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긴급 최고위 직후에 내년 1월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비주류의 요구들을 좀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 1월 달에 전당대회 하고 또 중립 내각이 만들어지면 본인이 사퇴하겠다는데 사실 지금 중립 내각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내년 1월 달에 전당대회
지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나서 지금 석가래가 떠내려가고 기둥이 무너진 상황인데 자신은 지금 이제 무패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행복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주류도 당장 지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사실 보면 지금 그 이정현 대표 입장은 하나도 그러니까 선수섭 후사태라는 그 기존 입장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예. 지금 1월달 전당대회라는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1월달까지는 그러면 그 체제, 이현 체제를 갖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지금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 것뿐만 아니라 여당도 지금 현재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원 셈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비주류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당장 당을 해체해서라도 지금 이제 국민에게 속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고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친박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하나의 집착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는 투로 인사 들으셨는데, 자 우리 박태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당이 야당하고 다르죠. 여당은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하고 한 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부족한데 예. 지금 뭐 당을 해체해서 비대위를 가자 또 뭐 친박은 내년 1월 21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잘못됐다는 게 그럼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건지 거기서부터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당을 해체하고 어떻게 진정한 보수가 살아 숨쉬는 당을 만들 건지 예.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열될 모습으로 뭘 하겠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지금 정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비박이 뭐 따로 모여서 비상시국을 하고 뭐 친박은 최고위원회를 하고 이러는데 예. 참 안 된 모습이고요. 오늘부터라도 단합해서 일단 이 한몸통인 이 집권당이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건지 일단 의견을 모으고 예. 그 다음에 뭐 비대위로 가든 뭐 다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주의자들 전당을 만들든 그 다음 문제예요. 왜 이렇게 지금 당파 싸움을 하고 아직도 자기 당파들 이익에 근거해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그러면 누가 이 위기를 수습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잘못된 논쟁들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있었던 이 긴급 최고위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 하나만 저희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을 바꾸겠다라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당원을 개정해서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당원을 개정하겠다. 네. 이 얘기 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 당권 대권 분리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일종의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하려는 측면이거든요. 예. 과거 이해창 총재가 아주 당 총재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그 대권 후보까지 하면서 예. 사실 당이 1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폐해를 방지하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대선 후보에 나가실 분은 1년 6개월 전에는 네. 당직을 못 맡도록 하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내부 민주적인 규정인데 네. 과연 지금 이제 당이 지금 완전히 지금 홍수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그런 조항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또 이런 이 지금 당권 대권 분리를 원칙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1월 달에 또 전당대회 하면서 이걸 원칙을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지도를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월 달에 전당대회, 1월 중순에 전당대회 할 때는 그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시잖아. 예. 그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친박계의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한테 여당의 대표직도 주고 여당을 새로 재편해서 쉽게 말해서 대권 후보까지 꽃가마까지 타주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정치적인 의미는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걸 지적한 기사들도 바로 긴급 최고위 이후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자리에서 물어본 것은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 반기문 총장의 귀국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염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반기문 총장 본인의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겠어요? 이 전국이 어떻게 수습이 되고 예.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아직은 전부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좀 가당치 않은 것 같고 지금 내일 보니까 여당은 뭐 최고위원회하고 원내회의를 좀 따로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비박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예. 그래도 원내대표 역할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길로 가야지. 이 전국이 수습이 안 되는데 이거 내놔라 저 내놔라 너 안 된다 나 안 된다 이런 모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들이 너무 화가 나가 있어요. 이정현 대표도 당원이 뽑은 사람이고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뽑은 사람입니다. 일단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고 비박도 말이죠.
비박도 지금 너무 앞서가 가지고 이렇게 당을 당장 없앤다느니 이게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단 이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지 지금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좀 단합해서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박 비박할 게 아니라 일단 이 전국을 수습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 당내 비주류들이 이정현 대표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당내 비주들이 오늘 지금 아까 뭐 비상시국회의에서 뭐 보니까 원외위원장 그다음에 저 비박 의원들 뭐 시도지사가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많은 이야기 중에서 보면 뭐 아까 김무성 대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또 심지어는 다른 인사들은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하야를 해야 된다. 예? 증등 뭐 원희룡 정병국 의원은 뭐 퇴진을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야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왜 야권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에서 먼저 하느냐. 그렇다고 여당이 점수를 딸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예. 야권은 야권의 그런 동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걸 가고 있지만은 여권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고 예.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지금 떠내려가는 그런 집안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기동 석가래까지 다 뽑으려는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저는 비박도 정치적인 셈법을 내려놓고 친박도 내려놓고 단합해서 어떻게 빨리 이 사태를 끝낼 것인지 이것부터 해야지 모든 당원들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네. 좀 단합을 해야 됩니다. 글쎄 공식 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여권 인사 중에 비박계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비박의 정치적인 셈법이라기보다는요. 제 예. 생각에는 아마 어제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의무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 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마음속에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하지만 예. 어제 사실 100만 그 현장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습을 다 모든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을 사실 어제 여당 의원들도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보고 예. 현장을 직접 생생한 민심은 날것 그대로 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개파의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지금 이제 이 전국을 어떤 식으로 해법을 열어가야 되는데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 지금 이제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대통령께서 자진은 하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예.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이 위법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그러니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하나의 책무고 의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여당 주도의 탄핵 정국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지금 야당 일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당도 지금 왜 탄핵을 안 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야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는 법률적으로 만에 하나 야당이 대통령을 하야시키려면 법률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이 왜 그걸 먼저 카드로 안 꺼낼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고 예.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만에 하나 집권을 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야당도 지금 탄핵 문제를 섣불리 못 꺼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난 민심을 달래고 이제 국민들도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이 하야를 안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은 법적인 수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가 섣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예. 야당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명하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걸 논의하면서 거국 중립내각은 중립내각대로 가면서 예. 이제는 전국을 풀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전국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이제는 탄핵 문제를 검토하면서 법리적인 논쟁으로 들어가야죠. 예. 이걸 지금 저기 멀리 있는 카드로 보고 계속 장애해서 하야해라 이런 요구만 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위태롭고요. 네. 국민들도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저는 심사숙고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야당 이번 주말 이후에 펼쳐질 야당의 다음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그 어제 100만 명의 국민들이 사실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그런 요구를 해서 공을 청와대 측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그걸 보고 아마 그 야당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야당이 지금 이제 뭐 탄핵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야당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거국 중립내각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탈당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결국 자신의 권력을 안 내려놓는 바람에 지금 이제 100만 명이 몰려나오는 이런 대규모 이런 항의 사태를 직면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하야나 탄핵인데 사실 탄핵이라는 부분도 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전국이 더 꼬이고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야당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 질서 있는 퇴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 하야를 선언하되 내가 예를 들면 내년 2월 달에 물러나겠다. 그 동안에는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뽑아주면 이 가도내각,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가도내각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이 퇴임하고 만약 내년 2월 본인이 그 취임식 날을 퇴임을 하면 그때부터 60일 이후니까 한 내년 4월쯤에 조기 대선을 하자. 그럼 지금부터 한 6개월,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동안에 전국이 수습되고 하는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끊으니 보다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먼저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이 프로세스를 밟아간다고 한다면 예. 서로다가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전국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한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야당은 지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청와대가 어떻게 노는지를 보고 예. 그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전망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아니 이미 한 문제만 예, 하겠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 민주주의입니다. 예, 예. 국민들도 법치라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빨리 물러나는 것이 만사는 아니에요. 근거를 가지고 정당한 법의 절차에 가지고 그걸 지켜보는 것도 민주주의 발전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야당의 그런 하야 요구가 그렇게 항상 정당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